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공장도 많이 다녀보고 뭐 사소하게 다치기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진짜요? 예, 웬만한 다쳐서는 사실은 산재 처리도 안 될 분들은 산재 처리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쵸.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공상처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 노동자에게 업무 관련성을 입증 요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전 네. 승인 절차를 네. 거치도록 하는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보다 오히려 침해하는 제도로 지금 그러니까 예, 추진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가서 병원 가서 네, 진단도 받아야 스스로, 되고 네, 증명해야 그리고 접수도 되고, 해야 네. 되고 왜냐면 회사가 접수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평균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산재 처리가 됐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잖아요. 네. 산재가 안 된 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보험 이게 그쪽에 그러니까 재정 돈이 없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뭐.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올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예방에 쓰이는 기금을 보면 6조 한 1,599억 정도 되고요. 6조요? 예, 그 산재보험 급여에만 쓰인 네. 돈이 한 5조 8천억이 넘어요. 네. 예.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류 위주의 심사를 해보니 네. 이제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산재보험은 지금 사업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그 병원비는 다 어차피 우리가 낸 의료보험 네, 건강보험료로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재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고를 제외하고는 네. 사업자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죠.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산재보험에서 진료비가 나가야 네. 되죠. 네. 근데 지금 실제 산재로 인정이 안 되거나 작은 부상이니까 산재로 할 필요 없다. 예. 그리고 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이런 이유로 이제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 진료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돈이 이제 256억. 4,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예산의 그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안 써도 될 256억 이것도 밝혀진 것만 네네, 밝혀진 것만 256억이 256억이 지출이 될 거고 네네. 원래는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쵸, 예. 산재보험이 5조 8천억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이 256억을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문제고 실제로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기금도 지금 계속적으로 복지가 확대되면서 의료비가 상승을 하면서요. 상당히 이제 재정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진짜 것들을 짜증나네. 그 하청에 떠넘기면 안 되죠, 원청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도급 제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안법이 개정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일들은 진짜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그 회사 원청 회사 직접 고용을 해서 이렇게 고용을 안전 하면 그 수칙을 지키면서 그러면 이제 안전 사실은, 시설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면 거기에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투자를 안 하고 하청으로 넘기고 또 하청은 또 그 이익을 남기려고 안전 설비를 안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산업재해들이 일어나도 근데 이제 그냥 산업재해 아닌 것처럼 은폐되는 경우가 꽤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로 그 산업보험으로 처리하면 일단 가장 먼저는 고용노동부 감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하청이라면 원청이랑 이제 계약을 못할까봐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재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안 하면 노동부도 모르고 조사도 그렇죠. 안 나오고 하청의 경우는 원청도 모르고 문제를
삼지도 않을 거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신 당사자에게 공상 처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치료비를 주면 되니 피해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네. 그래서 산재 처리를 안 하고 119를 안 부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네. 알아서 병원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정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병원비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네네. 해주고 공상 처리해주고. 네. 실제로 2015년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에서요. 공사 현장에 노동자가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네. 근데 지정병원 구급차를 먼저 부른 거죠. 이를 본 시민이 9분 뒤에 신고를 했죠. 119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지정병원을 보내준 이분은 가다출혈로 숨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숨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제출된 건강보험 이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 은폐 미신고 적발 현황이 10만 9천, 그러니까 11만 건에 이르고 있고요. 11만 건이요? 네네네. 적발돼서 환수 조치된 금액이 141억 정도 되는 거죠. 41억? 네네. 그 앞서 우리가 특이한 이제 그 통계가 있어요. 사망률이 OECD 평균에서 평균 비교할 때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해율은 또 떨어져요. 제휴. 그러니까 사망률은 높은데 재해율은 낮아요. 네. 그거는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또 반증이거든요. 하인 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사망 만인율과 재해율의 비가 그 유사해야 된다는 일정 얘기거든요. 정도의 이게 비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명 대형 사고 날 때는 그 전에는 297명, 그렇죠. 229명의 부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300명의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게 하일리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 사실은 이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사망자도 줄어드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산재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줄어들어도 사망자는 거의 매년 하루에 5명씩 죽어나가는 이유가 있다. 예, 그리고 사망자는 은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부상자는 은폐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그 예전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절차가 좀 그 간소화됐거든요. 그 산재 신청 절차가. 그랬더니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한 거예요. 이것도 산재가 누락됐거나 은폐했다고 하는 또 증거일 수도 있죠. 그 신청 절차 중에 사업주가 확인해준 그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빠지니까 13.2%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폐했다는 그렇죠.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하여튼간 정직하게 신고를 하면 벌칙을 받고 은폐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고용노동부 대응 방식이 사업자라고 오히려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처음 대본을 좀 준비해서 했는데 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그냥 대본 없이. 그래, 네. 그냥 해봐. 준비 해. 없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막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럼. 게 낫습니다. 오늘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나 봐가지고 재미없으면 편집 안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네. 홍남기 부총리가 그 추경, 3차 추경 규모를 얘기를 했죠. 35.4조 원 정도 돼요. 아, 그래. 35.4조.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 35.4조의 추경이라고 하면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35.4조를 다 국민들한테 풀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로 이해가 되는 게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추가 경정이라서 세입분하고 세출분을 합해서 발표를 한 거죠. 정확하게 이제 35조 3천억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세입 부분,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세입 부분이 11조 4천억이죠. 그리고 세출이 23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세출이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죠.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23조 9천억 정도가 그 추가로, 그러니까 세출 추가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35조다 그러면 진짜 35조가 네. 풀리는 것처럼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35조에서 세금 추가로 들어올 거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돈은 23조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네. 23조나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 경정 뭐 23조 9천억 실제적으로는 그게 국민들 삶에 정말 도움이 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예술인들 많이 힘들잖아요. 아까 예술인들도 네. 얘기하셔갖고, 예술인 이제 뉴딜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한 80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공공시설의 어떤 벽화 작업, 그 예술인들 어떤 그 환경 조경, 조성 뭐 이런 작업들에 한 뭐 8,000명 정도, 8,500명 정도 예술인들을 고용하거나 지원해서 뭐 예술인 뉴딜 프로젝트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돈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지원금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라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들 조심해. 깜짝이야. 그런 인간들이 많아서. 네. 하여튼 오늘 그 IoTV 이제 네. 예, 마칠 시간이 된 네. 것 같네요. 주제 네. 자체가 네. 너무 무거워. 무거운 주제고 네.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좀 가벼운 주제를 갖고 오세요. 아, 예. 저만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가볍게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나처럼 무겁게 갖고 언니 왔다는 살 더 빼. 얘기네. 가볍게. 가볍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다이어트를 기약하면서 예, 오늘 Io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